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외고 한국사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노진경이라고 합니다. 예, 같이 자리에서 만나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예, 아쉽고 예, 하지만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영외고 이제 1학년 지내하고 이제 2학년에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인데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하고 3학년 때 이렇게 한국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2단위 그리고 3학년 때 1단위 이렇게 해서 모두 3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게 매년 조금씩 계속 달라져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새로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지금 2단위, 1단위, 2학년 때 2단위, 3학년 때 1단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머니들께 한영외고 한국사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선배들이나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보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단연간 한영외고 한국사를 맡으면서 이제 정리된 정보들을 어머니들께 좀 알려드리면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게 그림이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영외고 2학년 한국사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15개정 교과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것이 이제 올해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제 1학기와 2학기 이제 시험을 나눠 보면 범위가 조금 독특합니다. 한영외고는 범위가 A 파트와 B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A 파트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국시대, 그다음에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게 되고 B파트는 근현대사를 나가는데 보통 근현대사 B파트로 시작하는 학교들은 흥선대원부터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영외고는 좀 독특하게 일제강점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A파트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까지 즉 고대까지가 A파트 그리고 B파트는 일제강점기 통치 방식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그 다음 이제 A 파트 같은 경우는 고대 다음이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그리고 B 파트는 일제강점기 국내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국외 독립운동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문제 유형이나 이게 특징들을 보면 일단 개념 문제가 주요 개념 문제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한영외고의 특징이고요. 시대를 주요 사실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시대 순서 나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게 이제 한영외고 한국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뭐 학교라든지 수준 높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특목 여러 특목을 제가 이렇게 좀 견주어 봤을 때에도 한영외고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단순 암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사료를 추론하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료도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사료들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사료를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학교는 좀 어렵게 나와도 사실 암기를 구석구석까지 암기했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어렵냐 안 어렵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한영외고는 그것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더라도 틀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암기가 일단은 제대로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 요 근처 학교들 여러 학교들 기출문제 보면 한영외고가 절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래서 한영외고 문제는 다른 학교들은 진짜 거의 손도 못 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물론 앞부분은 경제사가 빠져 있어요, 많이. 그래서 경제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경제사가 좀 어렵게 나오지만 뭐 경제사가 기본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범위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영외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계사에 파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B파트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는 이 B파트에서 세계사,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대공황,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이런 걸로 연결되는 이 세계사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사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세계사가 또 우리나라 역사와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사건들만 또 그러면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세계사를 주름 잡았던 여러 가지 흐름 중에 뭐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개념은 아이들이 진짜로 어려워해요. 그냥 개념 자체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려운 이념들이 또 사실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나왔느냐 또 세계사랑 또 어떻게 넘나드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난이도를 보면 이건 제가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사실 학생들이 느끼는 건 요거랑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중간고사, 난이도는 뭐 난이도가 가장 많고요. 중상, 그다음에 최상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40%, 30%, 30% 이렇게 40%, 30% 이렇게 가는데 기말고사는 그거보다 최상 난이도 퍼센트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는 조금 좀 쉽게 느껴지는 반면에 기말고사는 어렵게 나오는 패턴으로 가는데 1학기나 2학기가 비슷합니다. 항상 중간고사는 약간 쉽고 그래서 애들 등급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다는 거는 만점도 좀 많이 나오고 등급이 좀 안 갈린다.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등급이 확 갈리는 그렇게 나옵니다. 뭐 2학기 시험은 또 2학기 여기다 내용은 없지만 그냥 뭐 1학기 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영외고 중간고사 특강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제 범위 예상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A파트는 사실 거의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선사시대부터 고대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B파트는, 소위 이제, 학교 MK 선생님께서 어떻게 나가실지 좀 이렇게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매년 좀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처럼 한다면 일제강점기부터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냥, 아니다. 그냥 근현대사 흥선대원부터 가겠다라고 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서, 요거는 약간 개학을 한 다음에,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업은 일단 뭐 제가 뭐 단연간 사실 이제 요번 년에 보면 이제 제가 한영을 맡은 지 벌써 이제 7년째인데 뭐 시대 흐름 그다음에 어려운 개념 그리고 한국사를 제가 전공도 했지만 사실 세계사도 같이 배웠던 제가 이제 역사 교육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려운 개념이나 세계사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도 제가 또 제가 잘 아이들하고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잘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년차 한영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한영 내신 사로는 제가 최근까지 계속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정보나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제가 빠방하게 가지고 있어요. 애들 뭐 학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그러한 교재와 수업 내용으로 수업을 합니다. 특히 한영 그 스타일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듣는 아이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드백 제가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제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득점을 맞는, 한국사 고득점을 맞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정성스럽게 합니다. 제가 제 입에서 이렇게 말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애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질문을 저와 주고 받으면서 이해가 되고 특히 한영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피드백을 잘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교재의 특징이 있는데 제 교재는 일단 한영은 한영 기출 문제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섞지 않아요. 다른 문제를 만약에 섞는다면 이번 년에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매년 기출을 하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은 한영 스타일이고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의 문제를 제가 교재에다 넣기 때문에 거의 한영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험 학교
문제, 기본 문제부터 고난이도 문제까지 제가 또 풍부하게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제가 모의고사를 아이들한테 2세트 내지 3세트, 가끔은 5세트도 줘요. 그런데 그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적중이 높은 이유가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거든요. 문제를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옆에 놓고 그 기출문제 보면서 제가 그 문제 유형과 스타일로 문제를 고쳐서 교재나 혹은 교과서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제가 선지를 바꿔요. 가끔 아이들이 한영 아이들이 다른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선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보면서 헷갈리고 뭔지 모르고 이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교재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학교 걸로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또 학교보다는 조금 어렵게 제가 난이도를 높여서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모의고사가 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어려웠지만 이미 그 학교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풀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료도 선생님이 준 사료, 거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국사, 한영 한국사에서 한국사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거의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작년에는 한국사 400점이 나왔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모두 4번을 다 만점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저도 이렇게 그 4번 시험을 모두 만점 받은 아이는 처음이었거든요. 아깝게 397점 뭐 이런 건 있었는데 400점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기뻤던 그런 작년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양의 특징,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 그리고 제 교재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만드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교에서 영상으로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또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또 그 자료가 또 꿀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합니다. 공부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네. 자, 그래서 일단 제 수업과 학교 시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역사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사뿐만 아니라 뭐 세계사 혹은 뭐 동아시아사 이런 내용들,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굉장히 잘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영하고는 제가 맞춰서 수업을 한 지 또 오래되기도 하고 제가 한영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하거든요. 한영 아이들한테 제가 막 배우는 점도 되게 많아요. 항상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착한 모습, 아이들의 성실한 모습,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감동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수업을 잘 했던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저를 좀 찾아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매년 있어요. 계속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한영엔 저에게 뭔가 한영 아이들은 저에게 되게 예쁜 학생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영 수업할 때 너무 재밌거든요. 어떤 점이 재밌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또 아이들도 그걸 되게 고맙게 받으면서 그것과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영 아이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한영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공부 잘하게 생겼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항상 다시 연구하고 제가 올해도 또 중간고사 대비하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에 또 제가 한영 기출문제 전부 다시 다 풀었어요. 2013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것까지 다시 다 풀면서 다시 선지 고칠 거 고치고 교재에 넣을 거 넣고 이러면서 제가 작업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올해 특별하게 그걸 다시 한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다시 하고 또 그렇게 수업에 준비해서 들어가도 또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있으면 제가 또 그때그때 관련해서 공부를 해서 또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지 한국사에 대해서 시험을 잘 본다라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
한국사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또 그것과 관련된 이해 혹은 어떤 이제 좀 논쟁하고 싶거나 좀 연구하고 싶은 어떤 주제 그런 것들도 저랑 같이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한국사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있어 합니다. 특히 이제 중상위권 아이들이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업이라고 이제 저 어머니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3개 이렇게 있는데요. 대치메카는 3월 11일 금요일 날 6시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업을 개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는 하지만 또 이렇게 대형 강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마감을 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인원을 차면은 조금 안 받겠다. 저는 요 아이들이 딱이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마감을 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제 수업과 저의 한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어머니들께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학원에 메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팀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또 저랑 뭐 같이 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